이 책 나오기 전에 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교육법을 하게 됐는지 우리 구독자들한테 나 이래서 한 거예요. 나 그렇게 막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책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주원규 저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유튜브 채널 주원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주원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오기 전에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읽고 짧게 요약해보자면 10억, 100억의 부자는 평범한 99%의 사람들도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원규님께서는 그간의 경험과 관찰, 연구를 통해 성공을 향한 프로세스, 즉 슈퍼노멀 5단계 법칙에 담긴 책을 발매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아, 네, 그죠. 이거는 5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담아본 책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인터뷰 내용과 책의 내용을 보니 흔히 말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삶을 사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주원규님은 슈퍼노멀 정규 분표에 보면 어떤 사람에 속할까요? 네, 저는 그냥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네,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혹시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혹시 바꾸고 싶은 건 있으실까요?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신 있게 해보고 싶어요. 그때는 되게 자신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 방송국 PD로 입사를 하셨습니다. 이 회사 시절의 주원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좀 회사 다닐 때는 좀 그렇게 막 엄청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되게 평범했어요. 전부 모든 뭐 다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시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한다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고 이 시기에 뭐 엄청 좋았다고 하기엔 잘 나갔다고 하기에는 뭐 잘 나가지도 않았고 말 그대로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런 거였죠 뭐. 그럼 혹시 이 시기에 주원규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다. 회사에서 못하는데 나와서 잘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나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에서 제가 느끼기엔 주원규 저자님 강한 화가 좀 느껴졌는데요. 비슷한 해외 사례에 보면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앤드류 테이트도 과거에 판매사원 시절에 부자들은 어떻게 페라리를 사지? 왜 나는 페라리를 사지 못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정말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와 비슷한 심정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페라리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전 그냥 중산층이 되는 게 목표였고 페라리라는 차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와이프랑 잘 살고 싶다. 이게 더 현실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결혼 전후로 남자 같은 경우는 책임감 같은 게 생기고 마인드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마음의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크게 뭐 돈에 대해서 그런 거 없었어요. 아무 관심도 없었고 돈 같은 거는 하찮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PC방 가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것이 1시간에 1,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럼 10시간 한다 그래도 10,000원밖에 안 했어요. 밥은 회사에서 나오는 밥 먹고 퇴근 늦게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자고 다시 나오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얘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인생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 4천만 원의 빚과 농업자의 배신으로 인해 매달 400만 원의 월세가 나가고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 입장에서는 되게 끝자락에 공경에 처한 상황일 텐데 이런 돌파구나 이런 방향성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공경에 처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도 잘 연락이 안 됐어요. 왜냐면 잘 안 되니까. 잘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얘가 돈 빌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아니면 뭔가 불행이 나한테 옵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만나기 어렵죠.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 친구들의 그런 상황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인생은 진짜 혼자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 되게 웃긴 게 제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잘 될 때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안 될 때는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됐고. 혹시 이 시기에 주원규님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라든지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만약 어디 여행을 가면은 이코노미 말고 비즈니스를 타야지 행복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못하네.
돈 벌어야지. 이 사고 가죠. 근데 그걸 안 물어봐. 와이프가 이코노미 탈 때보다 비즈니스 타서 행복한 거랑 남편이 그거 때문에 어깨 처져 있고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는 거랑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불행할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너 이거 하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 행동을 취하는 남자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 순간의 만족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를 못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맛이 가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와이프가 집이 반지하였어요. 옛날에 쓴 책 제가 킵고잉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가 다시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뭔가 와이프가 불행한 것 사람인 양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반지하에 살고 바퀴벌레 나오고 이럴 때 너무 힘들었지? 와이프는 그때 행복했대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그 사람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실제로 기댈 만한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할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네. 왜 그거에 대해서 다 끌어안고 혼자 주변 사람들 다 고통스럽게 만드냐. 저 옛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말고 너의 그릇이 거기니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기대고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슈퍼노멀이라는 말이 좀 나오는데 주원규님께서 생각하시는 슈퍼노멀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티 내지 않는 부자.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부자라 그러면은 뭐 몇천씩 버는 사람들. 근데 티 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티 안 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똑같이 편의점 가고. 근데 몇천씩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슈퍼노멀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제가 꿈꿨던 삶도 사실은 그런 삶이었죠. 혹시 슈퍼노멀이라는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나요? 솔직한 마음은 저희 구독자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책 나오기 전에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표현을 쓰고 그런 교육법을 하게 됐는지 그거를 비디오로 찍으면은 이제 구독자들이 뭐 이렇게 노이즈 날 것 같으니까 우리 구독자들한테 나 이래서 한 거예요. 나 그렇게 막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책으로 하고 싶었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렌탈 스튜디오 사업 이후 심사임당 채널을 좀 개설하셨는데요. 첫 컨텐츠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컨텐츠였습니다. 이때 정말 엄청난 걸로 좀 기억이 납니다. 이 컨텐츠가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안 했겠죠. 근데 이때 뭐였냐면은 흑운장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아바타 스타크래프트가 있어요. 뭐였냐면은 야 뭐 SCB 지금 뽑아 뭐 해 막 이렇게 오더를 내리면 이 친구가 하면 스타를 잘 하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해볼까?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내가 하는 것도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다 그래서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듯이 심사임당 채널을 좀 180만까지 키우시고 20억에 좀 매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대의 좀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슈퍼노멀의 위치에서 책에서 말씀하신 천재들과 혹시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라는 사람은요 누구나 연구하고 탐구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근데 연구하고 탐구하는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안 쏟죠. 그래서 저는 그걸 쏟아요.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근데 천재들은 그 시간이 없어도 잘해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플랫폼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다음 플랫폼에 대해서 혹시 주원규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혹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잘 모르죠. 그걸 만약에 알고 있으면 그 회사 주식이 몰빵치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변하는 걸 쫓아가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플랫폼을 보고 있다는 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거 이번 플랫폼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냥 지금 거 하면 되잖아요. 인스타그램 해도 되고 유튜브 해도 되고 여전히 지금 플랫폼에서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플랫폼까지 고민한다? 이거는 이미 커진 사람이라면 플랫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작은 사람이면 지금 플랫폼 공부하는 게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0만 원을 벌 때랑 500만 원을 벌 때, 1000만 원을 벌 때, 혹은 1억을 벌 때, 10억을 벌 때, 100억을 벌 때 사실 본인 시야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원규님의 시야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200만 원 벌 때는 팀장님 칭찬받으려고 그랬고 500만 원 벌 때는 와이프한테 칭찬받으려고 그랬고 1000만 원 벌 때는 직원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랬고 1억 벌 때는 관계사한테 칭찬 들으려고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못했던 거는 그거 같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도 칭찬 들으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해낼 수 있어야지 진짜 뭐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막연하게 해요. 돈을 모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벌 생각을 좀 해라.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거에서 40%를 저축해야 앞으로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그 200만 원을 차라리 본인한테 투자해서 더 많이 벌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주원규님의 좀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 변동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삶에 잃을 게 없으면 변동성을 주는 게 좋겠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근데 우리가 변동성을 제한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지만 그냥 그게 고정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저축을 한다는 건 변동성 줄이는 거예요. 그냥 누굴 만나지도 않고 어디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고 어디 학원을 가지도 않고 그냥 변동성 줄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변동성 줄이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내가 자산적으로 변동성을 올리거나 뭔가 뭐 그런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금융 지식이 너무 낮고 그런 거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시간을 던지는 변동성을 키우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비용은 들어가니까 그것도 선택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젊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죠. 사업을 한다고 쳤을 때 누군가는 동네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기업까지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좀 천차만별이 있는데 그걸 실력은 물론 기반이 돼야겠지만 운이라는 건 사실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운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가 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원규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모든 것에 운이 있어요. 세상에 운이 아예 섞여 있지 않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운이 섞여 있는 범위가 넓을수록 빈도를 높여야 돼요. 운이 섞여 있는 범위가 적을수록 시간을 투입하고 계속 반복하고 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에는 목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운에 대해서 목표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운은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니까 저는 운의 영역에서는 그냥 여러 번 하는 것이 그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에도 나와 있어요. 운의 영역에서 빈도를 높이게 되면 실력의 영역으로 수렴하게 된다. 실력을 높이고 빈도를 높이는 게 예를 들면 이거죠. 홍진호 선수랑 저랑 포커 플레이를 해요. 근데 딱 4장 받고 그냥 까가지고 승패를 정하는 거 한 판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운이죠. 운이에요. 근데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홍진호 선수가 이기겠죠. 세계 챔피언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안 되는 영역에서는 빈도를 낮춰야 돼요. 실력이 되면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노우폭스 북스 함께 하신 소감과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스노우폭스 북스 진짜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레벨까지는 제가 한 데까지는 많이 위험하진 않다. 한번 와볼만 하다. 도전해 볼만 하고 현실 세계의 얘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도 써놨고 사서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 가면은 있겠죠. 그걸 빌려서 보더라도 낭비되는 시간 되지 않도록 진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